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기후 리포트 시간 4부에서 시작합니다.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일단 버스 파업 상황 때문에 날씨 소식은 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1호 태풍 야기 소식인데요. 기상청 위성 영상 화면 잠시 보시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해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마닐라 세부 등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네. 마닐라 공항에서는 필리핀 항공과 세부 항공 29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쪽에 출장이나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지금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태풍은 어제보다 방향이 진로가 왼쪽으로 더 틀었습니다. 어제는 홍콩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홍콩에서 좀 더 서쪽 방향으로 틀어서 베트남 하노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토요일부터 중국 남부 해안에 접근을 해서 중국 남부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방향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날씨 소식 보시면요. 비 소식은 조금 금요일 정도로 늦춰지긴 했는데 네. 어제 이제 저희 청취자 중에 에어컨 기사님께서 일이 뚝 끊겼습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내일은 일이 갑자기 많아지실 것 같아요. 다시 더워지나요? 네. 예. 내일과 모레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권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어이쿠. 네, 그러니까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곳이 있겠으니까 네. 기상청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전에 한번 보고 이 방송 들어오기 한번 보는데 또 보시고. 계속 바뀌어요. 예,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장 최근 정보인데요. 내일하고 모레 확실하게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서 매우 덥겠다. 예. 경기 남부 충청 지역이요. 그렇습니다. 네, 날씨 소식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기후 이슈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버스 파업 소식이죠. 예, 깜짝 놀랐죠. 이제 네, 진행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에 노선 버스 파업 예정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내 전체 노선 버스의 약 90%가 속해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가 조금 전 3시부터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결렬될 경우에 내일 새벽 4시,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4일 새벽 4시부터 첫 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경기도 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 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200대도 포함되어 있어서 협상 타결 여부가 내일 아침 출근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요. 그리고 수원 시내 노선버스 같은 수원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진행자님도 타고 있고 출근할 때 저도 네. 타고 있고 우리 손빠른 동희민도 출근할 때 타는 300번 버스, 네. 300의 1번 버스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상당히 큰 일입니다. 왜일까? 글쎄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파업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네. 크게 서울에 비해서 열악한 기사 임금과 교대 시간 등 근로 조건이 핵심입니다. 네네. 앞서 청취자께서 이제 문자로 알려주신 것처럼 동일한 연차인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은 경기도 버스 기사보다 동일 연차 대비 7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게 낮다라는 받는다고요? 예, 월 임금이. 이건 큰데 차이가. 그러니까 월 임금이 사실은 10만 원 차이만 나도 그죠. 고민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이렇게 되면 네. 조금 경력이 쌓이면 서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인원 부족해가지고 교대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또 신규 교육하는 기간이 있는 거고 네. 더 열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협의회가 밝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12.3%,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이렇게 협상하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도. 향후 3년간의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니시다 보면 작년에도 이제 버스 파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공버스라고 있잖아요. 네네. 공공버스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입니다. 여기는 기사님들의 처우가 확실하게 괜찮아요. 네. 1일 2교대제입니다. 3교대제가 아니라. 그 8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이죠. 이 버스로 기사님들이 모든 버스가 다 공공버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측에서는 재원도 부족하다, 경기도에서는 세금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네네.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이 공공버스로 지정이 됐는데도 바로 공공버스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유예 조항이 있어요. 네. 경영 여건 때문에. 이걸 없애달라 노조에서는. 사측에서는 어렵다, 못한다. 그리고 민영제 노선은 5%, 준공영제 노선은 4.48% 임금 인상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단순히 임금 많이 달라고 시민들의 발을 묶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임금 격차가 일단 너무 크고 네. 기사님들 교대 시간이나 근로 조건이 나쁘면 그만큼 승객들한테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비하인드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어디서나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개인 택시 기사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20년 그리고 시외버스 20년 총 40년 버스 기사만 한 길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정년이 되셔서 개인 택시를 하시려고 절차를 밟았는데 신체 검사 서류가 불합격이 나왔답니다. 아, 왜죠? 뭔가 몸이 안 좋으신다는 거죠. 네. 왜인가 했는데 기사님들이 대부분 화장실에 제때 못 가신대요. 그렇죠. 노선을 중간에 세우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버스 기사님이 잠시만요 하고 세우시고 화장실 가시면 난리 또 나죠.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신장 기능 이상. 그리고 심장 기능도 좋지 않으셨대요. 심장은 왜죠?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 아. 왜냐하면 이 출발하거나 제동할 때 일어서서 계시면 이게 밀려가지고 특히 어르신들,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어서시지 마세요 하는데 우리 승객 입장에서는 일어서야 또 기사님이 세워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병이 됐대요. 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구나. 그게, 기사님들이 앉으라고. 한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단순히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승객들의 안전 그리고 감정 노동까지 감당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후 위기 대응, 녹색 교통의 중요한 그린 칼라 그렇죠. 종사자들이다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의 처우를 언제까지 지방 재정으로만 감당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 독일 같은 경우 9유로 티켓 열풍을 불러왔는데 그때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하면서 지자체가 움직이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는 기후 대응해야 되고 탄소 절감해야 되고 네. 탄소 배출의 약 30%가 길에서 나오는데 이것에 녹색 교통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왜 지자체한테만 일임을 해야 될까? 이제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논의가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아울러서 이 사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만 의존하면 절대 지속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선거 한번 나올 재원이 때마다 없어지네, 바뀌고. 뭐하네, 뭐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는 2년 연속 제안 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좀 한적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민원 우려도 덜하고요. 네.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네. 이걸 통해서 각 버스 회사들의 전기차 운행비 경감도 이루어지고 또 태양광 발전 수익을 통해 비세는 기사식당 지붕도 고치시고 또 복리후생에도 투자할 재원 마련을 어떤지 한번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수원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민협동조합과 연계해서 버스 차고지 지붕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전수조사를 하셔서 가능한 부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리백 전기도 만들고 기사님들 처우 개선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재원을
햇빛으로부터 만들어가는 시도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피디님의 이 제안을 그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좀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더구나 버스 노조 민주노총에서도 네. 같이 고려를 하셔서 아하.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협동조합 차원 사회적 경제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같이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시면서 후생복지에도 활용을 하시는 나중에는 햇빛 연금도 이렇게 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버스 차고지 태양광 시설. 오늘 협상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보통 그 자정 넘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3일 밤. 수시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보는 대로 말씀드리고 또 OBN 뉴스에서 바로 전해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